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볼까요?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 미래자동차 관련된 뉴스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이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분야 투자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는 나는 택시 탈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가 이 같은 소식에 각각 가격 제한선 5%,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 모빌리티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리튬도 반응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돈 찍어내는 기계다라며 이 리튬에 대한 확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리튬 사업 진출 소식, 생산 소식을 전한 이 코리아 SE와 강원 에너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리아 SE는 GP클럽 피인수 이슈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도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차 전지 소재주들 괜찮나? 라고 했는데 오히려 리튬을 오늘 많이 오른 거 보니까 리튬을 생산한 업체들인 것인지 관련주로 또 옥석이 가려지네요. 그렇죠. 어제도 이 시간외가 아니라 장중에 예. 이 종목들이 다 움직였던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모트렉스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율주행차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제 장 후반 그 자율주행은 좀 장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움직였던 상황이고 리튬 관련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갈수록 이제 좀 그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간의 특징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간에 어떤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오전 그 장중에 뭐 이런 부분 시세가 봤다가 장 후반에는 좀 이런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시간 내로 이런 부분 시세를 다시 한번 받았던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이 중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했던 게 바로 이제 모트렉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또 많아요. 네. 많은 상태에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래도 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로 가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거든요. 뭐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200억을 기록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자 구조를 가져가다가 이번에 뭐 모트렉스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뭐 차트를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볼 수 있으면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가 현대차와 이때죠. 이때 그 레벨 4로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내놓아서 주가가 계속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 연상가고 또 그 중간에 그 다음 날 또 20% 가까운 상승세를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이제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를 자율주행을 좀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모트렉스가 저는 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제 국토부에서 UAM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런 테마주들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모트렉스는 실적도 뒷받침된다. 이제 좀 찝찝한 게 말씀처럼 금요일 날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마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저는 시작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직까지는 그냥 소프트웨어 어떤 신기술 같아요. 네. 신기술. 그러니까 인바이크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편의성. 그러니까 이제 고객 지금 차를 타면 아시겠지만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이제 그 내비나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그런 영화나 또 그리고
그런 영화 외에 다른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기술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자율주행이라고 산업에서 정통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런 뭐 내연기관 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연결된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테마라고 하는 부분은 테마주 얘기하는데 테마라는 말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러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좀 앞으로 개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트렉스가 이런 그 IVI 이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만 네. 실제로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좀 관련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성웅 차장께서는 매수가를 16,200원에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도 확인해 볼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에는 기관이 또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거세게 던지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밀렸습니다. 이 금리 슈퍼위크를 앞두고 약해진 수급 쪽에서 이 투자자들은 강달러로 인한 수혜, 이 환율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IT 부품이라던가 뭐 자동차, 이 수출 쪽 기대가 되는 의료기계, 화장품, 소비 섹터에 좀 관심을 뒀는데요. 이 외국인도 비슷했습니다. 이 같은 수혜 기대감에 화학 업종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엔진 부품인 화신을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또한 합성 섬유 기업인 휴비스까지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방어 역할 기대로는 조미료와 통신을 담았는데요. 이 2호 미원을 또 만들어낸 대상 9일 연속해서 사들였고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는 KTNG까지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반면 기관과 다른 포지션을 보인 세아제강입니다. 이 포스코 생산 차질로 철강 가격 인상 기대감에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이 기관은 던졌지만 외국인은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기업을 사들였을까요? 일단 기관도 이 환율 방어, 인플레 시대 가격 전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였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비아트론을 무려 30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중국 시장 내 임플란트 시술량 증가 그 기대감으로 덴티움까지 함께 담아냈습니다. 또한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 기대감으로 한솔재지 사들였고 이 환율 효과 기대하면서 패션 의류 업체 F&F도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깎아주죠. 이 롯데 제가까지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자, 외국인 특징주의 탑픽 전해주십시오. 우선은 그 외국인 특징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아제강 한번 좀 관심 있게 세아제강.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 실적이 뭐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추정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쇼크 나올 것 같던데요. 철강 가격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익이 이제 뭐 수십 %씩 줄어들 것 같은. 그래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이 걱정이 예.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세아제강을 꼭 주셔서 어떤 아이디어일지. 세아제강 궁금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추정치는 그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철강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그런 주력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세아제강이 지금은 이 우리나라 내수 쪽의 판매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물음표는 달고 있지만 지금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뭐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미국 쪽에서의 뭐 IRA 법안이나 그리고 이런 LNG 쪽에서의 수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쪽의 내수보다도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한 7, 8월까지만 올해부터 7, 8월까지만 봤을 때도 열연 가격은 떨어지는데 관광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 관광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세지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특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미국 현지에서의 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환율 효과도 좋을 거라 판단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철강 업체들 안에서 어떤 대형사들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수 어떤 산업 쪽에서의 집중이 돼 있는 이 세아제강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 예, 근데 생각됩니다. 주가를 보면 제가 했던 걱정과 같은 것 같아요. 철강 가격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철강 업체들 많이 빠지는 것처럼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고 아직 저점은 확인이 안 된 차트입니다. 그쵸. 예. 이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차트상으로를 이제 주가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양봉나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차익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가 거래가 많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약간 좀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예. 뭐 세아제강을 물론 이제 철강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PR은 다 낮잖아요. 그래 낮다고 하더라도 PR 수준으로 봤을 때도 3~4배인데 지금 세아제강의 이런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그 시장 상황으로도 위험하지만은 전 저평가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15만 2천 원의 매수가,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관은 어떤 걸 볼까요? 한솔재지. 한솔재지. 예, 좀 봐야 되는데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꾸준하게 지금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조정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지 쪽에서의 그런 비중이 굉장히 좀 큰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지나 인쇄지 쪽에서의 실적이 지금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 저 한솔재지가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라기보다도 안정적으로 쭉 가는 이유가 전 사업 부분에 전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제품 판가나 이런 부분도 인상이 되는 상황이고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벽한 이제 뭐 퍼펙트라고 하는 건 좀 과언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주가를 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한솔재지가 지금 기간이 계속 잡는 이유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재지 쪽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경쟁사들이 뭐 월이 바뀔수록 제품 가격을 10%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솔재지도 이런 스프레드가 그 마진 스프레드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 569억을 기록했는데 물론 3분기 때가 2분기 이상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래도 500억 뭐 초반이나 이런 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지 업체들 그리고 또 특히 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을 낸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한솔재지가.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극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52주 신고가, 실적이 깡패. 이 정도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방탄 종이. 안 뚫립니다. 안 뚫리는 종이. 근데 52주 신고가라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가격적으로. 지금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 얼마로 봐주시겠어요?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000원까지는 아마 더 21,000원? 올릴 거겠죠.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세아제강 철강 업체처럼 이 제재주들도 전체적인 뭐 PR 수준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PR 수준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한 3배 초반으로 3배 아직도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PR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전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추정치 계속 아마 높아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19,500원을 얘기하지만 증권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2만 원 초반과 그 이상의 그런 목표 주가가 타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솔재지와 세아제강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사시겠어요?
그래도 한솔재즈가 낫겠죠. 한솔재즈, 네. 주가 정말 떨어진 이게 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뭐예요? 아까 하던 얘기랑 다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담으라고 하면 한솔재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한솔재즈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저희 사모펀드 특징주로 이어가야죠. 살펴봐 주십시오. 네, 민경님께서 댓글로 이 소위 안전빵으로 가는 외국인이다라고 이 장바구니 보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단기 지향하는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을 담았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꾸준하게 2차 전지 강하게 사들이던 사모펀드가 방산 쪽으로 넘어온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현대, 로템을 사들였는데요. 어제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에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항공기 공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장 밀리면서 함께 약세 흐름으로 결국 하락 전환한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폰 14 효과 여전합니다. 애플 모멘텀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사모펀드도 사들였고요. 또한 2차 전지 여전히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 그래도 포착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우위 종목으로 올리면서 어제는 견조한 흐름까지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일본 자유여행 재개 기대감에 호텔 신라까지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었는데요.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예,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주가가 진짜 7월부터 움직이질 않아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그 OLED 쪽 소재 기업들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고객사를 투트랙으로 갖고 가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데. 좋은데 탄탄한데, 예. 지금 어떤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와의 협업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지연됐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노첨단 소재가 OLED 쪽에서의 소재 쪽이라고 이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FPCB 소재 쪽도 지금 점유율이 이노첨단 소재 30%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노첨단의 OLED 쪽 소재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FPCB 쪽에서의 소재 부분도 지금 현재는 3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소재 쪽에서의 이런 FPCB 쪽에서의 소재 쪽에서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도 추후에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저는 왜 이렇게 답보 상태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한번 터지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FPC 소재면은 아시겠지만 BH나 이런 FPC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이 애플 쪽으로 납품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또 잘 짜여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TV 시장, OLED 쪽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쪽의 면을 좀 봤을 때 좀 매수 관점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우리 차장님도 의문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박스권이에요.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38,000원 10%로 얘기할게요. 근데 예. 38,000원 갔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 안 움직인 종목인데 갔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좋은 이슈가 주가 반영되는 시기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38,000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표가가 아니라 1차 목표가 38,000원이고 그렇죠. 네. 예, 거길 뚫고 올라간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뷰티풀 굿머니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